종부세 완화가 발표됐습니다.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공포장에서 이제부턴 다주택자가 되어야 하는 시기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전문가나 인플루언서 분들도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분임장입니다. 7월 21일 드디어 많은 다주택자와 투자자들이 기다렸던 종부세 완화가 발표됐습니다. 사실 종부세만 완화된 건 아니고 2022년 전반적인 세제를 개편하는 안이 발표가 됐고 그 안에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이 된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부턴 다주택자가 되어야 하는 시기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전문가나 인플루언서 분들도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 역시도 투자자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의 투자 방향성이 어떻게 될 것이냐, 즉 지금부터 다주택자 포지션을 다시 잡아야 되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럼 많고 많은 세제 개편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만 살펴보고 과연 이제부터 다주택자가 될 시기가 맞는지 5분 임장의 의견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자체가 인하가 됐습니다. 아마 기존에 세 채에서 다섯 채 수준으로 집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1.6%에서 2.2%를 많이 내셨을 텐데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서 0.7%에서 1.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퍼센테이지만 보면 뭐야 크게 인하해 준 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애초에 금액대가 큰 부동산인 만큼 이 효과가 상당한데요. 이건 뒤에서 제가 예시를 하나 드릴 텐데 그때 아마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일단 다른 부분 먼저 설명 마저 드릴게요. 사실 이게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기대했던 종부세 인하 방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주택분 종부세 기본 공제 금액을 상향해 준 건데요. 이 기존에는 1주택자가 11억 원, 다주택자가 6억 원, 법인은 아예 공제가 없었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1주택자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에서 9억으로, 안타깝게도 법인은 이번에도 공제가 아예 없는 것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1주택자의 공제액이 11억에서 12억으로 1억이 오른 것도 좋지만 사실 가장 파괴력 있는 부분은 다주택자겠죠. 6억에서 9억으로 올랐다는 건 사실 종부세를 내보신 분들께는 이게 얼마나 큰 세금 인하 효과가 있는지 체감이 되실 겁니다. 1주택자 분들이 종부세 인하도 뒤에 보면 좀 더 나와 있지만 사실 1주택자 분들은 기존의 종부세율도 굉장히 낮았고 개정안에 의하면 더 낮아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큰 의미는 없다고 보입니다. 물론 좋은 방향은 맞지만요. 어쨌든 오늘 저희가 알아보려고 하는 다주택자가 되어야 하는 타이밍과는 약간 거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속 알아보면요, 다주택자들을 기준으로 얼마나 세금이 인하되는 건지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대충 계산을 해보면요, 조정지역에 세 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세 채의 공시지가의 총합이 15억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기존 공제금액 6억과 종부세율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대략 1,520만 원 정도가 종부세액으로 산출이 됩니다. 이번엔 개정안의 종부세로 계산을 해보면요, 개정안의 종부세 기본공제 9억, 종부세율을 바탕으로는 대략 200만 원 초반대의 종부세액이 산출이 됩니다. 물론 재산세 중복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수치들은 약간 달라질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종부세가 7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이죠.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라니 그동안 다주택자들이 집을 보유하기가 힘들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살인적인 보유세, 그 중에서도 종부세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도 집권 초기부터 양도세 중과 완화를 통해서 팔도록 유도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많은 다주택자들이 야 이거 종부세도 엄청난데 그냥 양도세 중과 완화해줄 때 몇 개 정리할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죠. 근데 종부세를 완화해주면 굳이 다주택자들이 팔 이유가 있을까요? 오히려 종부세가 무서워서 시장에 더 진입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런 어설픈 다주택자들이 매수에 나서지는 않을까요? 마침 지난 저희 영상에서도 다뤘듯이 규제 지역도 슬슬 풀리기는 분위기죠. 다주택자들이 대구 같은 지방에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같은 재정비 사업을 빠르게 풀어주면서 서울 및 핵심지의 공급을 늘린다는 것도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고요. 이 서울시의 신통기획도 이런 논리로 진행되는 것이고 모아타운도 마찬가지고 분양가 상한제 완화도 이런 취지로 진행되는 거죠. 물론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완화의 정도가 상당히 아쉽긴 하지만요. 심지어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 아파트도 가능하게 해준다는 소식도 슬슬 들리고 있고요. 만약 이게 가능해진다면 취득세 면제 및 대폭 완화, 보유세 면제, 양도세 면제 및 대폭 완화,
뭐 이렇게 엄청난 혜택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투자는 공포에 하는 것이라는 유명한 격언까지.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공포장에서 투자를 이어가야 한다는 일부 전문가들도 보이죠. 저희 오분임장도 어느 정도 동의는 합니다. 분명 최근에는 다주택자가 되어야 하는 시기에 대한 조건들이 몇 가지씩 나오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정말 저렴한 지역들이 눈에 띈다든지, 뭐 예전처럼 다주택자를 적폐시하지 않고 임차 시장 안정을 위해 상생이라는 단어로 포장을 한다든지, 양도세나 종부세를 완화해주는 것도 다주택자로의 방향성이 맞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하나는 정책으로 따지자면 취득세 완화고, 다른 하나는 시장의 심리입니다. 일단 취득세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취득세 완화는 당장은 어렵습니다. 물론 종부세나 양도세 완화도 1, 2년 전에는 다들 쉽지 않다고 말했지만요. 하지만 취득세는 정말 얘기가 다릅니다. 6개월, 뭐 1년 요 안에 시행되기가 정말 어렵죠. 특히 아직도 절대다수당인 민주당의 태도로 보면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반대하면 태법에 속해 있는 취득세는 바꾸기가 어렵죠. 이번 다주택자 완화안 또한 상위 10%를 위한 불로소득 챙겨주기라는 의견도 민주당에서 나왔으니까요. 물론 이게 틀린 의견이고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담담하게 팩트만 보자면 취득세 완화는 쉽지 않은데, 그 이유는 취득세 완화에 키를 쥐고 있는 다수당이 이걸 싫어하기 때문인 거죠. 저희가 취득세 완화를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건 관련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 취득세 역시 완화해줄 확률이 커질 때가 있는데요. 바로 두 번째 이유인 시장의 심리입니다. 시장의 심리가 얼어붙고 이게 장기간 계속되면 부동산 시장 자체가 거래가 죽고, 이로 인해 부동산에서 파생되는 내수 경기가 모두 죽게 됩니다. 이건 누구도 원하지 않는 그림인 거죠. 뭐 부동산이 오르든 내리든 어쨌든 거래가 되어야 부동산 중개사도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인테리어 업자도 공사를 할 수 있고, 이사업체도 노동력을 쏟을 수가 있고, 건설업체도 수주를 하고 집을 지을 텐데, 이 만약 취득세를 안 풀어줘서 집을 가장 먼저 매수하는 다주택자들이 이 집들을 사주지 않는다면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죽어버리고 대한민국의 경기 전체가 약간 안 좋아진다면요. 지금의 여당인 국민의힘 쪽에서는 야당으로 비난의 화살을 돌리겠죠. 야, 우리는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 취득세 완화해서 빨리 부동산 경기 풀어야 되는데 니네가 취득세 완화 거부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경기 다 죽은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정치인들에게는 사실 치명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는 신호는 무엇인지가 중요하겠죠. 이 대표적인 건 청약 경쟁률도 내려가고 슬슬 미분양도 쌓이고 부동산이 뭐 줄펴간다는 얘기 나오고, 이러면은 이제 정부에서 눈치를 볼 겁니다. 저기 야당님들 이제 취득세 완화해주고 부동산 경기 살려야 하지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결론을 말하자면 아직 당장은 다주택자를 할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죠. 아마 지금 유튜브나 블로그 아니면 다른 SNS 등을 통해서 지금부터 다주택자 해야 된다고 이 펌핑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부동산 시장을 전부 예측하고 전망한다는 건 불가능하니까 그분들이 맞을 수도 있죠. 하지만 부동산이 뭐 1, 200만 원도 아니고 최소 몇 천만 원, 몇 억씩 하는 자산을 그렇게 쉽게 살 수 있네요. 너무 이른 설레발은 좀 자제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저라면 몇 가지 조건들이 갖춰졌을 때 다시 적극적으로 다주택으로 나설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1번으로는 정말 저렴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에, 2번 향후 공급 물량이 뭐 2년에서 4년 정도 부족하고 뭐 주택 인허가 수치도 감소하면 베스트고요. 3번 취득세를 완화해 주거나, 4번 그게 아니면 최소한 임대사업자로 아파트를 등록하게 해준다면 저는 이때가 바로 적극적 다주택자로서 움직여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은 있죠. 예를 들면 최근에 대내외적으로 안 좋아진 글로벌 경기 상황,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이 매크로를 잘 안 보시는 경향이 있는데, 글로벌, 특히 미국의 그 동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경기 침체가 확실하다는 의견도 있고 아직까지 경기 침체가 해소된다는 근거도 하나도 없는데, 여기서 만약 중견 국가가 디폴트라도 선언한다면 이때는 위 조건들이 모두 갖춰진다고 해도 약간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겠죠. 오늘은 이렇게 종부세 완화와 관련돼서 과연 다주택자 포지션을 이제 잡아야 하는지 아니면 기다려야 되는지에 대한 영상을 찍어봤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